성북동에 오래 살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태조의 아들 태종이 그 태조를 기리면서 행덕사라는 절을 지어요. 그래서 동네에 75년 75년 1월까지 여기 있다가 이제 안녕하세요. 우리 육수는 서울복도 다녀가지고 고체 개천도 되게 뜨거워졌어요. 몇 명이 올 수 있는 공간은 안 될까 생각을 하는데 3,000명이 왔을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지식은 없었는데 하루에 3,000명의 마음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문화가 세상을 바꾸자.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민토 얘기를 했냐면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민들레 엽서였기 때문에 회상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재건이고 희망을 얻어야 그 발걸음 이렇게 같이 단행해 주시는 축복의 에너지를 받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국세청 조사 받고 제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누가 약속하면 그냥 대충 오고 대충 인사하고 가고. 근데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김상호 열사님의 위에 소개되시는 김세원 선생님을 마이크 좀 네, 마이크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좀 마이크 해야겠다. 이쪽으로 이 마이크. 네. 아, 독립운동 집안 들려요? 예, 지금 들릴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들려요? 예, 조금만 더. 들리세요, 뒤에? 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도 여러분들처럼 많은 분들이 참 함께 이렇게 해주시면 잘못한 건 다 모든 후순들이죠. 예, 그분은 너무 잘하셨지만 저희는 그분의 그야말로 저 1000분의 1, 10,000분의 1 정도도 못한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그냥 저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뵙긴 합니다. 어쨌거나 서울에서 번지고 그래서 순서로 본다면은 73번지 저쪽부터 하는 게 좋긴 한데 우선 여기서 우리는 그 생가로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생가. 그리고 요 바로 뒷집, 이 지금 저 벽돌집 있죠, 이 집. 바로 붙은. 예, 저기가 이제 73번지라고 그래서 이혜수 동지라고 하는 여동지 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렇게 이제 옆집에서도 사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여기 연동교회에 애들 같이들 나가고 그러셨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안타깝게도 이곳이 72번지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생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저 번지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제대로 없었을 때이기도 하니까 이제 그런 그 영향도 좀 있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여기 72, 73, 그 옆에 74, 저기 높은 75, 그리고 바로 옆에 76-2, 이 72 해서 5채가 있었는데 그 이 5채 주위를 채소밭이 둘러쌌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채소밭 안에 이 5채의 집들이, 새로 진 집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이제 의거하시는 그때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제 의거를 하신 거고, 아까 생가 말씀을 드린 거는 그렇게 옆집에서 이제 같이 사시면서 교회도 다니시고 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옆집에 계신 분이 이제 저 73번지로 그때 이제 그 뭡니까, 원래 의사님이 종로서에 폭탄을 던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삼판동, 지금의 후암동, 거기에 이제 그 동생, 여동생 집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이제 그 소위 그 한당이라고 하는, 한살림당이라고 하는 그 당의 혁명사령부라고 하는 사령부도 거기다 이제 두고서 폭탄 던지신 다음에 이제 거기 또 이제 가서 머무시는 그 저 상황에서 며칠 후에 원래는 이제 총독을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셨던 거죠. 처단하려고 하셨던. 그랬는데 거기가 이제 밝혀지는 바람에 머무시는 게 총격전이 있어가지고서 이제 남산이랑 이렇게 하셨다는 거 아마 여러분도 조금은 아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문해미라고 옛날 문해미인데 이제 지금의 그 수율이라고 하는 곳에 이모댁이 있어가지고 이모댁으로 피했다가 그날 저녁에 이 동서문동 그 문을 통해서 그때 이제 스님복장으로 이제 변장이 됐었지요. 그래가지고선 이제 하여튼 여기 들어오셔서 바로 옆집 73번지에 이혜수 여동지 댁. 그런데 그 아버님이 그렇게 이 의사님을 아주 좋아하셨답니다. 너무 참 그 정도만 얘기 드리고요. 그런 가운데 그래서 이 댁에 그때 이제 머무르셨는데 후암동에서 넘어오실 때에 신발을 못 신으셨어요. 그 바람에 이제 겨울이니까 발해그 동상 그거를 당해서 그걸 치료하느라고 여기 한 5일 정도를 지금 묵으시게 돼요. 이제 그때 함께 하던 이 동지들이 여기 빨리 피하셔야 됩니다. 가셔야 됩니다. 이 시내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이제 나흘째 되는 밤에 동지들이 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내일 여길 그럼 내가 떠나서 어쩔 수 없이 떠나서 그럼 하여튼 피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날 밤에도 진눈깨비가 아주 많이 왔지만 그 새벽에도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오고 하니까 떠나기가 힘드셨던 거죠. 그래서 다섯째 날 그날 이제 새벽에 하필이면 또 그런 그 저거가 있어요. 그 남산을 통해서 이렇게 탈출해서 오시잖아요. 그때 왜 그 정복순사 1000명이 남산을 그냥 뒤지고 있었는데, 그때도 이 장설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눈이 내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피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셨는지 중간에 한 곳에서 낭떠러지 같은데 미끄러진 그 경우가 있으셨어요. 거기가 채석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호주머니에 넣었던 편지 봉투를 아마 거기서 떨어뜨리셨던 모양이에요. 그게 단서가 돼가지고 동지 중에 한 분이 우체부가 계셨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조사 하다 보니까 그 마지막 날 전날 그때에 이제 그분을 알게 됐고 그분을 붙잡아서 이제 고문을 한 거죠. 종로소에서. 그러다가 보니까 이분이 고문을 견디나 못해서 아마 비몽사몽간에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하필이면 떠나고자 하던 그날 새벽에 이게 이제 전부 포위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소밭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후암동에서 아주 혼났지요. 이제
그러니까 폭탄 한번 저기 맛봐서 혼났고 또 거기서 잡겠다고 후암동으로 왔지만 오히려 그야말로 저 실력 좋다는 그 유도 사범 하던 그 뭐 무슨 부장인가 하는 친구가 형사부장 가면 예, 형사부장이 오히려 자기가 잡혔어요. 예. 그러니까 이 뭐야 일본 경찰들로 보더라도 참 뭔가 약이 오를 대로 오는 거죠. 한편은 두렵고 왜냐하면 그 후암동에서의 이 전투 그 상황을 보면 정말 두려운 존재. 그런데 그 이전에도 상해망명 하시기 전에 그 마지막 뭐 하실 때에 서울에서도요 여러 차례 그 경찰이 만났었지만 이 어른 호통 한번 치면은 꼼짝을 못하고 도망다니는 그런 정도. 예, 그러니까 경찰이 어떻게 보면 좀 체멸국이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또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진짜 우리 사람 죽었어 이제 이렇게 됐을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해가지고는 이분을 잡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그 당시 뭐 여기가 경기도 뭐라 그랬으니까 경기도 도경에 저 4개 경찰서가 있었는데 전 경찰을 다 동원하고 또 그리고 우리 저 이종찬 저 회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용산에 있는 그 여단 그 병력도 동원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선 그야말로 여기가 얼마나 이거 둘러싸기 좋습니까? 저 채소밭에 이미 둘러싸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참 그 마지막일 수밖에 없는. 예. 그리고 여기서 저 몇 시간만 좀 더 늦었더라면은 아마 떠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그 상황이 되지 못해서 이제 둘러싸이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된 게 73번지에서부터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죠. 예? 거기에 계시면서 이제 경찰이 둘러싸여 있지만 이렇게 72, 73, 73에서 전투가 시작이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바로 작은 집 74번지가 있고 75번지 저 큰 건물이 있고요. 이쪽 있고 한데 경찰이 주목을 한 거는 이 73번지가 이제 거기 이제 머물러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됐는데 어느 사이에 보니까 72번지 안 계시고 저 집에 가 있는 거예요. 어느 사이에. 이 72, 73 여기 사이에 조금 이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거기에서 그 두 집 사이에 변소가 있었어요. 변소에 그래서 좀 들어가 있는 변소. 그러니까 좀 은폐 뭐 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소도 좀 되잖아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에 왜냐하면 일본 경찰이 아무리 뭐 뛰어난다 그래도 쌍권총 가지고 이제 뭐 하시고 하니까 지붕 올라가도 뭐 탕탕탕 하면은 그냥 뚝뚝뚝 떨어지니까요. 그런 정도의 그 실력이 있으셔서 함부로 저기 달려들질 못하고 항복하라 하지만 이제 그러한 저 이야기를 들으실 분이 아니죠. 왜? 상해 떠나오시면서 그러셨거든요. 정말 내가 정말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면 나는 자결할지언정 적위포로가 되진 않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오셔서 나름대로 이제 그 전투하시는 가운데 총알도 이제 몇 알이 안 남으셨는데 어떻게 허벅지에 한 발을 맞으셨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맞으시고 탄창을 또 좀 이제 점검을 하시고 하다 보니까 기록에는 이제 3발 정도만 남아 있더라. 한 번 더 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생각에는 뭐 그것도 그냥 족한 거니까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그야말로 공격하기 전에 그 타이밍을 줘가지고 항복하십시오 하는데 그 안 하면서 상황 보니까 3발. 그래서
저 기록에 의하면 오른손으로 쌍권총이니까요. 오른손으로 가슴을 향하고 그리고 왼손은 앞으로 이제 그 사격하는 그런 자세로 하면서 해가지고 일단은 탕 하고 하는 소리가 나는데 자기들은 총을 안 쏘는데 탕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의사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자격을 하신 거죠. 이제 그리고 났는데도 그 변소가 저 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굴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 경찰들 입장에서 두려운 거죠. 한 방 맞았다면 그냥 그야말로 골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 제대로 그 상대도 못하는 그만큼 두려운 존재였답니다. 예, 그래서 그 참 어쨌거나 그러한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순국을 하셨는데요. 제가 설명을 좀 잘 못합니다. 이렇게 너무 부족하고 하여튼 그런 가운데에 진짜 어떤 분 그러세요. 상남자다. 그런데 아마 상해에서는 그러셨나 봐요. 비호장군이라고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비호장군으로 부르셨고 그래서 뭐 하는데 김상옥 비호장군 나타난다 이렇게 하면은 울던 아이도 뭐 울음을 멈췄다며요. 그런 정도로.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일본 경찰들이 그만큼 두려운 존재. 상해에서도 그렇고 이 쌍권총의 이 아주 그냥 이 사격 솜씨가 1000명하고 붙어서 10발밖에 안 맞았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살았었잖아요. 그게 그 10발이는 11발이는 그게요. 한 발이 하시고 여기 이제 여기 맞으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고 하고 났는데 자기들이 이제 총을 이제 좀 쏴보는데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왜 그런가? 이렇게 자세가 눈 뜨고 이렇게 눈 뜨시고 저 권총 저기 하시는 그런 그 모습으로 있으니까 무서워가지고 너무 무서우니까 그렇게 못했는데 근데 저거 때도 저희들이 한번 쏴보니까 반응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일설에 의하면 그 어머님을 일단 모시고 와서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때 그 경찰서로 다 인치해 갔거든요. 전부. 어머님을 모시고 가서 이제 저기 설득해달라는 식으로 처음에 갔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일단 자결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어머님하고 확인이 된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쐈는지 하여튼 그 이전에는 맞질 않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옷을 보니까 11발의 이 총탄의 흔적이 있었고 그 옷을요 할머님이 빠르셔가지고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이불 속에다 넣으셨었대요. 이불. 근데 안타깝게도 6.25 동란 때 피난 가는 과정에서 하필이면 그 이불은 저희 그러니까 본가는 원래 강원도 쪽이거든요. 그 지금 저쪽에 동부 그 바닷가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동해안 쪽. 동해안 쪽에 디밀리터라이제이션 거기죠. 거기 이거 되고 그래가지고 그쪽은 괜찮을까 해가지고서 지매일보를 보냈는데 하필이면 그 이불이 그쪽으로 가서 거기 있는 분들하고 또 한참 동안 만나지 못하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거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님이 참 상당히 아주 서운해하셨던 그거야말로 최선의 최고의 그 유물 아닙니까? 남편하고의 참 그런 그 사연도 좀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로. 신흥무한학교 그 졸업생들의 신흥하구단, 그다음에 또 아나키스트 의열단, 남아한인연맹, 기타 여러 조직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한종연합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조직이 그때그때마다 아주 적실한 조직이었지만 그러나 그 조직을 은폐하는데 누구보다도 애를 썼던 거죠. 그래서 기록을 남기지 않고 증거를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인멸하고 그래서 이제 이효영 선생도 죽을 때 딱 자기가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어디 나중에 짐에서 조그만 사진 하나 나온 2cm, 3cm짜리 사진 하나 나온 것이 전부였다는 건데 김상옥 열사도 남겨놓은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진 하나. 사진 하나. 사진 하나. 네. 그때 저기 네. 이렇게 뒷짐치고. 뒷짐지고 있는 사진. 예. 멋있는 사진. 예. 잘생긴. 근데 참 잘생긴 게 또 좀 보니까 좀 너무 마음 아프고. 네, 그 동통점이에요. 네. 그 보면 의열단의 그 김원봉도 너무 잘생겨가지고 여자들 그때 당시 SNS만 있었다면 뭐 그냥 엄청난 그 기회를 받았을 텐데요. 뭐 그런 그 과정에서 우리들은 한시도 대한 독립을 위해서 이 대한민족은 쉰 적이 없었다. 죽는 날까지 이어지는 희생과 이어지는 싸움과 이어지는 전투로 모든 증거는 없어지고 모든 기록은 없어지더라도 싸움의 행진은 계속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김상옥 열사도 그 투쟁의 방식이 하도 치열하고 했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혼자라면 그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이제 조직론이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 의열단 같았다, 아나키스트 같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많이 들어서 사실 김상옥 열사가 아나키스트로서의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거는 좀 더 우리가 찾아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실제 그 이효영 선생도 과거에 남아한인연맹에서 같이 했고 또 남아한인연맹이 창건할 때 그 난을 보냈고 뭐 이런 것이지 그분이 직접 또 의열 신흥하구단을 창건할 때 뭐 옆에 있었다는 얘기지. 그리고 또 그분이 만든 신흥무한학교의 졸업생이라는 것이지 그런 간접적인 것뿐이지 그분이 의열단으로서 그 활동한 거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서혜성 선생은 의열 활동, 의열 활동을 했다는 것이 의열단하고는 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는 조금 더 공부해야 될 게 많을 것 같고요. 근데 실제 정말 저도 답답한 게 그 박원순 시장이 그 이혜영 기념관은 정말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 뒤에 지금 이제 있는 자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자리까지도 다 계획을 세워서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아직 김상옥 열사의 기념관은 우리가 첫삽을 쓰기도 전에 분명히 그 서울 출신 두 분의 기념관은 머릿속에 있었을 텐데 아직 그 첫삽을 못 두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는 정말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김상옥 열사의 그 의열 활동에 대한 그 일기당천이라고 하거든요. 한 사람이 한 1,000명을 맞서가지고 몇 달을 싸운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래도 여기 최소한도 오면 서울을 방문한 사람들은 그 김상옥 열사의 일기당천의 그 지도 하나는 그래도 이렇게 좀 딱 어디에 걸어놔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기념관이 아니더라도 기념관에 그 지도가 있을 수 있는 계획도 하나 정도는 우리가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정 안 되면 저 이혜영 기념관에다 이제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드라마를 하나 만들었으면 이혜영 기념관에 영화가 나와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모르잖아요. 그거는 오늘 꼭 여러분들에게 약속하는데 다만 이제 이혜영 기념관에 놓으라는 거는 일종의 시위입니다. 시위.
네. 다음번엔 이제 이 김상욱 열사 기념관 여기 73번지, 74번지, 75번지 최소한도 이 정도의 그 자력은 우리가 돈을 벌어서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특별히 두 분께서 시간 내주시고 상세한 설명과 또 마음 깊은 곳에 남는 감동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후에 저희들 일정은 그렇게 누구 단원이라고 하시기에는 일단 김원봉 등등하고 만나셨어요. 만났다는 거지 그분이 무슨 그 단원이신 적은 그런 기록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분이 조직에 됐던 것은 한살임이 아니고 한살임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상당한 철학을 가진 우리 헌법을 만드신 분이 조성 선생이신데 조성 선생 함께 이제 그런 조성 선생의 동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이제 여기 들어와셔서 이렇게 투쟁을 하셨던 이유는 3.1운동 이후에 국내 독립운동이 이제 혹시 꺼져내릴지 모른다라는 그런 걱정을 김상욱 의사께서 선생님께서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그럼 내가 희생을 해서 이번에 이제 해외에서만 독립운동이 있는 게 아니라 해외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이곳에 와서 독립운동 항쟁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당신이 희생함으로써 다시 국내에서 그런 거대한 투쟁이 일어나기를 그런 열망과 꿈을 가지고 당신을 희생하러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했던 게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감시하고 고문하는 그 종로경찰서의 폭탄 투척을 먼저 하셨던 거고 지금은 이제 후암동이라고 부르는 그 삼판동에서 일본 경찰들을 이제 총으로 제거하고 그러면서 이제 활동을 하셨던 거죠. 뭐 김상욱 의사 얘기를 하면 뭐 사실 1년 동안 얘기하다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100주년 도 와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그 언젠가 그러고 이런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김상욱 기념관을 여기서 짓는 운동을 벌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목사님께 연락을 드릴 테니까 같이 서명해 주시고 그런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그 어이동이 효종이 이름이 왜 효종이냐면 효도를 잘해서 효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뜻을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이곳 지명을 부모에게는 효조고 형제끼리는 우애를 잘 지내라. 그런 뜻이 있다고 해서 효제동으로 이름이 바뀐 거. 원래는 김상욱 의사께서는 그러니까 효제동에 태어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이동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번이라는 것 자체가요 일제가 만든 것입니다. 일제가 토지소사장을 1912년부터 18년 하는 동안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김상욱 의사는 이 지번의 개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즉시 2번지가 김상욱 의사 생각하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그건 일본식 규정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당신은 여기에 그냥 어이동에 태어나셨던 거예요. 근데 명백하게 남아있는 게 여기 집이 5채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집원을 부여하다 보니 이거 72번지가 되고 73번지가 되고 76-1번이 되고 다 일본식 분류인 거고요. 그래서 명백하게 여기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 옆집이 이예수 동지의 집이었고 그랬던 거죠. 이제 이예수 동지만 얘기했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한 명이라도 더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김상욱 의사는 이예수 동지하고 이 일만 하셨던 게 아니고 그리고 계속해서 독립운동 하셨어요. 이예수 동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좋은 동지들과 함께 해방을 꿈꿨고 그리고 헌신하시고 희생하셨던 그런 엄청난 성지다 여기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네, 감사합니다. 그 의열 투쟁만 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저 동대문 호수밖에 거기 그저 남덕 철물점이라고 하는 이 철물점을 세우고 처음에 물론 아주 지지기 가능한 그런 그 중간에 그 집이니까 그랬지만 사업을 일으키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안 해도 저는 어떤 생각했었냐면요. 하도 사회가 좀 그러니까 차라리 돈 버실 때였으니까 그냥 돈으로 그냥 독립운동 자금으로 그렇게만 지원하시고 그냥 독립운동 안 하셨으면은 가족들은 고생이 좀 그랬겠죠. 그런 저 서운한 마음이 그때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그 당시에 이 저 2층 집에 이 저 사택과 공장과 영업장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사업을 제대로 아주 23살 때 그렇게 만든 정도니까 청년 사업가로 성공한 팀이다. 지금도 그 건물터가 남아 있습니다. 동대문 나가자마자 오른쪽에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이 꺼집니다. 한 분을
쪽에 화장실이 아, 평소들이 있으시고 예. 저만큼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은 저 일경들이 좀 충분하고 뭐겠죠. 나중에 뭐 장충도 쏘고 좀 이렇게 했다는데 시간도 좀 더 걸릴 수 있고 순세동에서 좀 오래 하시면서 오래 하시면서 이제 진짜 좀 지붕으로 올라오는 거야 뭐 그럴게요. 네. 탑골공원 정문이라고요? 일본식 정문. 아. 아, 이거를 굳이 이렇게 놔둘 거는 또 뭐가 있을까? 대조부님과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70년대 동아일보를 대조회 때 박정희 때 옮기라고 지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독립기념관에 갖다 놓자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만세하는 그림을 넣으면 되잖아요. 아, 그럼 그렇죠. 사회운동이 그냥 되는 거야 이거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 설명에도 제대로 좀 붙여놔라. 3.1운동 일본 놈들이 우리 공원 왕실 공원을 없애고 일본 놈들이 바꾼 거거든요 이걸. 왜냐면 한옥으로 돼 있는 걸 부셔야 되니까. 한옥 같으면 한국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부시고 이거 이제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네네. 그리고 여기서 바라보는 저 튀어나온 건물이 밀들연구회관이 있어요. 아작을 내려고 그랬죠? 저게 서울에서 아름다운 네. 26개 건물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고 지나가면 많이 봤어요. 아, 튀어나죠. 야, 진짜 옆에 카르텔이네요, 그것도 말하자면. 이게 한국 사회의 그 특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학력 카르텔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실 기득권 카르텔이 학력 카르텔하고 연관이 돼버리죠. 예. 이미 당장 나라가 무너져서 망해도 예. 하나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쭉 가야지. 우리 저 이종걸 얼굴이 좀 의원님이세요. 이그네요. 네. 옛날에 우리 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시고 그 혓바닥으로 해야죠, 혓바닥으로. 침 묻혀가지고. 저게 옛날에는 저거 찌꺼기를 갖다가 물 넣어가지고 막 끓여요. 그러면 이제 커피 색깔의 물이 나오면 그거 얻어먹으려고 그거 쪄려줬거든요. 시울이 어떻게 쓰이지? 그거 얻어먹으려고 그랬던 줄 섰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 안 돼. 뭐 이거 되는 사람 있어요? 왜요? 있죠. 25% 이상은 안 돼요. 그냥 얼굴 안 내봤지. 내버렸으면 난리 날 뻔했잖아요. 소단을. 선생님 이거 힘 좀 넣으세요. 얘기해주세요. 우리는 뭐 이거는 진짜 옛날에 있었던 거다 이런 거. 아 조그만 모양 있어요. 연탄불에 있잖아. 소다 해갖고 집에서도 하고 진짜 많이 태우면 엄마가 욕 먹고 막 해. 소다. 그때 선전 단연이 박규석 씨하고 구봉서가 야, 맞아. 저렇게. 뭐 이런 거. 뭐 찍어도 돼요? 하트 찍어도 돼요? 하여튼 그리고 이거 크기는 좀 얇아요. 옛날 얇은 거. 아이고 아이고. 와우. 일부러 나온다. 야.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